안녕하세요. 톤코치 김성환입니다. 금일 실전 코칭 코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실전 코칭 주제는 영국의 경영학자이자 저술가인 찰스 앤디의 신간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서 은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자이든 타이든 직장이나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죠. 최근에는 조기 은퇴, 파이어족도 유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퇴 시기는 정년인 60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0세가 넘으면 정년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오죠. 아직 자신은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퇴직을 종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60세까지 채우고 나오는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0세 정년에 하지만 막상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수입이 줄어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이가 많다고 정규직으로 잘 받아주지도 않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60세가 아닌 70세, 8세까지 일을 해야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가올 정년과 은퇴에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찰스 앤디의 새 책에서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찰스 앤디의 질문 꼭지와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답변 통해서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제 10년 후 은퇴자에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 찰스 앤디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은 삶을 지탱해 주는 핵이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집 혹은 공동체에서 사랑이나 의무로 하는 일, 재미로 하는 일, 그리고 개인적인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령대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일들의 조합이 달라진다는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택에 의한 일이 많아지고 돈을 위한 일은 줄어들 것이다. 정말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묵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생활 수준은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 직장에서 일하시는 30대, 40대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퇴직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자신에게 닥친 삶의 문제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은퇴는 겪게 되는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 순간은 즐길 뿐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속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희 그런 생각에 저희 집사람은 속편한 사람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미리 고민하고 힘들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다 알고 살면은 그때 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때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마음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찰스 앤디는 일들의 조합을 달리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찰스 앤디는 일들의 조합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의무로 하는 일, 재미로 하는 일, 개인적 기량을 향상시키는 일들로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 조합을 달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만을 찾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을 지역이나 공동체 사회와 나누기보다는 돈 되는 일을 추구하는 돈 지상주의자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불안해서
더욱더 돈에 대한 염려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사회적 보험이나 공적 부조와 같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 시스템이나 사회 보완 시스템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돈지상주의자는 돈만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돈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취미와 재미, 지역과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 등 다양한 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을 받다고 하네요. 상담사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요 광고 일을 했습니다. 상담사 "그렇군요. 하지만 광고 일은 할 만큼 하셨으니 다른 일은 하신다면요?" 중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씩만 알려 달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상담사에 찾아온 그는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그 많은 능력에 놀랐다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광고를 언급하지는 않더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은퇴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정리는 자신이 할 일을 마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60 세라는 나이는 아직도 할 일이 많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학업을 마쳐야 하고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야 합니다. 노부모가 계신 분들은 또 노부모를 공양해야 되죠. 그 가운데 자신의 노후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정년과 퇴직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상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일터를 떠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는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 찰스 앤디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에서 시선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이나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자신을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일이나 분야에 한전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막상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마음챙김의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 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보는 것은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삶도 준비와 도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새로운 준비와 도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찰스 앤디가 은퇴라는 단어를 은퇴시키자라는 의미는 삶에서 진정한 은퇴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일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어떨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물론 죽는 날까지 일을 하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 심신의 건강과 평온으로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삶을 누려보길 권해봅니다. 자, 오늘 실전 코칭은 찰스 앤디의 책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찰스 앤디는 지금 80 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아직도 책을 쓰고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찰스 앤디의 신간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의 일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